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공천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현상은 공천을 개혁하겠다면서 공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인선에는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는 이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이 저만 갖고 있는 느낌일까요? 어제 문재인 대표는 최재성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노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분당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죠. 사무총장 인선을 자신의 의중대로 강행한 측도, 또 여기에 반발하는 측도 모두 따지고 보면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던 현재 제도에 아주 충실한 모습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정치판을 보면서 희망이라던 단어가 어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아직은 이르다. 뭐가 일러요? 메르스 사태입니다. 네, 이 지난 주말 잠시 주춤한 듯 했었죠. 예. 하지만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어제 오전 현재 3명이 추가되면서요. 확진자가 17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 22일 확진된 173번 환자로 인해서 강동 성심병원은 어제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환자는 이 병원의 응급실에서 감염이 됐지만 당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중 가족한테서 메르스가 전염되는 이른바 가족 간 감염이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처음으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175번 확진 환자 얘긴데요. 이 175번 환자는 118번째 환자의 남편으로, 이 아내가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함께 기대해 있었고요. 지난 21일부터 발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감염이라는 게 병원에 감염만 있었다는 그렇죠. 있다는 그런 보건당국의 얘기가 또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계속 새로운 상황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모든 걸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정말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좋은 사과, 나쁜 사과. 요새 사과는 다 달던데? 그렇지 않은 사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사과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는 거. 네. 예. 사과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어제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해서 국민들께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렇게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1일이었죠. 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서요. 이 삼성 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175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80명 이상이 바로 이 삼성병원에서 시작되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요즘 보면 사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같은 사과를 하더라도 듣고 나서 기분 좋은 사과가 있고 또 나쁜 사과가 있는데 네. 어느 쪽이었는지 어제 듣는 분들에 따라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삼성 서울병원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운영을 한다. 네. 공익재단이네요. 공익재단. 공익재단인데 음압병상 하나 제대로 없었다. 네? 네. 공익. 과연 이 공익은 뭘까요?
제대로 된 우리가 보호도 지하철에서 없었고요. 네. 열심히 수고하시는 공익하고는 다르겠고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답니다. 끝까지 간다. 네.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네, 이 북한 얘기입니다. 참 어저께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유엔의 그 북한 인권사무소가 어제 서울에서 문을 열자마자 그 여파가 속도와 무게면에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제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씨 그리고 최충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 노동 교화형은요. 평생 교도소에 수감돼서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 강도가 워낙 세서 3년에서 5년을 버티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저런. 사형이나 다름없는 극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참 답답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북한이 언제까지나 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야 되는지 그런 측면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참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요? 이걸 참.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억류됐던 2명을 또 풀어주기도 했는데 계속 꼬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그거는 전혀 어떻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얘기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네. 프랭크 시나트라가 좋아하겠네요. 네, 노래 제목은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고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어제 신임 사무총장에요. 범친노 혹은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이른바 비주류 측이 강력히 반대해 왔던 인사기 때문에 이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에 인선한 것을 비롯해서요. 문 대표는 이 전략 홍보 본부장에 구민주계인 안규백 의원 그리고 수석 사무부총장에 김한길계 김관영 의원들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경이었죠. 이 양승조 당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요. 그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일괄적으로 사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천 제도를 개혁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사실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당 대표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쪽의 얘기를 오히려 듣고 그걸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도 사실 뭐 그렇게 틀린 주장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를 보면 뭐 이제는 분당 얘기가 아주 그냥 정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지난 주말에 밤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글쎄요. 격앙돼서 뭐 당 깨자는 거냐 깨자는 이런 거냐. 식으로 반발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 어저께도 이 결정 나자마자 이 포용하지 않는 당은 확장성이 없다면서 정면 비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문 대표도 나름의 설명이 있고 최재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이렇게 파열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참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그 최재성 의원을 좋아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7%입니다. 7%. 야, 네. 이거 무슨 7%예요? 임금 얘기인데요. 아하. 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25일 파업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90% 이상의 찬성으로 정확히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노조는 지금 임금 7.29%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조정회의가 마지막 예정돼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버스 파업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노조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불편을 겪을까 이것도 좀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단 독일의 예를 들면은요. 네. 독일은 경찰도 파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경찰도 파업을 할 때가 있고 모든 이들의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독일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는 거죠. 나도 파업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데요. 네,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인 거죠. 충분히. 예. 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거죠? 한국의 민낯
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예. 참 이거 전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들이요. 예. 이 연극 배우 김오나 씨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영화 배우 판영진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에 집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판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 씨가 생활고를 그렇습니다. 겪다가 사망하면서 국회에서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분들 연극하기 위해서 노가다도 하고 정말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못 받는 사람, 50만 원도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참 정말 가슴 아프네요. 오늘 이렇게 가슴 아픈 걸로 끝을 맺으니까 좀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7시 28분 09초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 강서쪽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데만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다시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는 정체가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는 서행입니다.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나는데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국회대로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에서 첫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용비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모두 끝이 났지만 월계 1교부터 성동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창동교부터 노원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방문. 직방. 환경과학 교수 오충현입니다. 답답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줄이는 법 아세요? 도심 속 숲을 15분 이상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대 15%나 줄어들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어제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유엔 인권사무소 개서에 맞춰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북한의 반발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에 광주 하기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북한에 영주 중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북한의 반발 상당히 심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문제 비롯해서 정치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합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어떤 기대하십니까, 하 의원께서는? 사실 이게 민간에서 북한 예. 인권 운동 한 지도 지금 거의 15년 이상 되는데요. 그러시죠. 예. 그 성과고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북한 인권 내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시적인 감시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더 긴장하고 또 그래서 눈치를 더 볼 것입니다. 또 뭐 반발도 더 세지겠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북한 내부의 인권 개선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다. 뭐 사실 하태경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 의원님 본인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운동가도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제 제자도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말이에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통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2명이 그 지금 북한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말이 무기징역이지 사실 이게 버틸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출을 뭐 어떻게 빼내오도록? 맞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 무기징역 받으면은 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몇 년 살고 여태까지 그 북한 감옥에 실태를 들어보면 그런데 똑같은 처우를 한국 국민들한테 할지는 지금 미지수고요. 근데 이번에 한 가지 좀 이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해외 공간에 예. 이제 북한이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 명단 60명을 내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처단하라. 아주 암살짓이죠, 암살짓. 예. 근데 그 중에서 24명은 사진까지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탈북자에 대한 테러 시도는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도 명단을 파악했는지 구체적인 이름을 파악했으면 당사자들한테는 알려주고 또 좀 그 보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 2명이 북한에 억류돼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북한 인권사무소 이제 개설이 됐고 북한 인권법 이 인권법까지 통과되면 북한 반발 더 거세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예.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가 전혀 없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은 예. 우리가 레버리지 생기고 저는 오히려 예. 남북 관계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몇 달 지나면 왜 예. 그러냐면은 북한이 이제 인권 문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야당은 북한 인권법 반대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여야 싸우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통과돼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냥 NGO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인권 NGO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이제는 한국 내부에서는 특히 정치계에서는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합심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남북한 교류나 오이사 조치 폐기나 이런 걸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도 야당이 지금 북한 인권법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더 강력히 주장 못하는 그런 여당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 오이사 조치도 선제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해제하겠다라고 나올 수 있고 때문에 물론 북한은 인권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인권법이 통과되는 걸 계기로 남북관계가 확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북한 인권법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5.24 체제도 인권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실제로 또 북한도 유화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인 게요. 예. 그 유엔 북한 인권 보고관한테 예. 방북을 해서 우리나라 감옥을 한번 봐라.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유엔 인권 결의안 막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제안이 유효한 것 같고, 그래서 유엔 인권 보고관이 북한에 가고 이러면은 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을 매개로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현안 얘기 좀 해보죠. 메르스 얘기인데 이재용 부회장 어제 사과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신속하게 한 거는 좀 평가할 만하고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내용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냥 각오 정도를 밝힌 것 같고, 이 구체적인 대책이 뭐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후속 대책이 그 전제 조건은 삼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삼성병원 안에서 그 점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제 아직도 대부분 응급실에서 발생을 했지만 응급실 외에서도 발생한 사람들이 있고 그 부분 원인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또 조치가 나온다면은 뭐 다른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응급실만 바꾼다고 해서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후속 대책을 내기 전에. 때문에 삼성도 뭐 국민들 반응이 좋다고 해서 서둘러서 후속 대책을 내기보다는 빨리 지금 상황 종식시키고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근데 지금 삼성도 삼성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처음부터 이제 초동 대응 실패해서 제가 늑장 정도라고 비판한 적도 있는데, 이 사과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넘기면 너무 늦어서 해도 욕먹는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런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현 상황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기 종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실현 뭐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로 몇 월 달까지는 언제까지는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그 종식을 위해서 이러이러 계획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대국민 담화라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없죠.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뭐 어떤 문제 제기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쭉 자료를 봤는데 정부가 뭐 일종의 뭘 은폐하려고 있다 하는 의혹을 살 정도의 충분한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 이제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죠. 처음 5월 21일자 나온 처음 보도자료에는 공기 감염도 된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같은 보도자료에 그대로 있거든요. 한 6월 2일 날 한 열흘 지나고 다시 보니까 공기 감염 된다는 게 슬그머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문서 조작인 거죠. 이게 하나만이 아니고 또 어떤 게 있으냐면 이제 유재석 개그맨들이 등장하는데 그 염소 보도자료에 중동에 가서 낙타, 염소, 박쥐 이런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6월 최근에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염소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빠져 있는 맥락을 보니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개그맨이 낙타, 염소, 바퀴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자막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염소가 가격이 폭락하고 안 팔린 거예요. 아, 우리나라 염소가? 우리나라 염소가. 이게 우리나라 염소가 아닌데. 우리나라 염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동 염소인데. 그래서 뭐 염소 가구들이 MBC 앞에 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또 정부가
슬쩍 뺀 것 같아요, 염소를. 그런 문제는 예. 그러니까 이 슬쩍 빼면 안 되잖아요. 뭐 설명을 하고. 그렇죠. 중동 염소 얘기했지 우리나라 염소한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명확히 하고 추가 보도 자료를 내야 되는데 추가 보도 자료를 안 내고 아무런 설명 없이 처음 있는 보도 자료에서 슬그머니 뭐 떼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는요. 지난주 이코노미스트 제가 보니까 한국 관련 제목이 숨쉬지 말아요. 숨쉬지 마라. 공기 감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 좀 은폐하려는 이런 모습, 뭐 자료 조작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정부 신뢰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 이건 좀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유재석 씨 같은 분도 그 얘기대로 한다면 보도 자료를 보고서 이제 방송에서 낙타 염소 박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분도 선의의 피해를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전도 뭐 사과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인가요? 이게 어디 보도자료인가요? 예,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중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자주 하는 질문 해가지고 5월 21일자 나온 게 있는데 아직도 5월 20일자 보도자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가족 간 감염도 나타났다. 이것을 보건당국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는 병원 감염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가족 간 감염이 일어났다. 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병용 감염만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어디 건물 들락달락거린 사람 다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정부 질문 아주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지금 남아있죠. 그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5일 날 국무회의 하는 모양이던데?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당청관의 신뢰가 많이 깨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제 비서실장이 국회법 통과 안 시켜, 공무원 연금법 통과 안 시켜도 좋으니까 국회법 통과시키지 마라라는 주문을 했다는 것이고,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당청 간에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풀어야 된다. 풀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해야 되지. 이런 불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오히려 당청 간에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당청 간의 오해와 불신 해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호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호한입니다.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이 내년 최저임금이 6,000원으로 오르면 고용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오른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 5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45%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6,000원 이상 될 경우 감원하겠다.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83.8%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다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조사 대상 근로자의 56.3%가 한 자릿수 인상, 그리고 3에서 6% 미만 인상은 22.5%, 15% 이상 오르길 원하는 근로자는 1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조차 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받는 것보다는 당장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이건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해석이죠. 그렇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소상공인들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니까요. 참 그러고 내년부터 대부업의 최고 상한금리로 5%포인트 인하하겠다. 이런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부업체가 반발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유예기간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유예 기간 줘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당장 해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 대법의 최고 상한금리가 지금 연 34.9%인데요. 예. 이거를 이제 임종윤 금융위원장이 어제 29.9%로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보다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이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보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햇살론, 새희망 홀씨, 미소금융 같은 이 서민 정책 금융 상품 이용자 중에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제 이자를 갚은 사람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긴급자금 대출 성격은 이제 서류가 최대한 줄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대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거치 기간 1년 정도라고 하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교육비 저리 대출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기준에 달한 저소득 가구가 이 자녀 방과 후 학교나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예.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4.5%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외에도 살펴보면 뭐 징검다리론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대책도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통해 가서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은 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서울시 버스 문제는 저희가 앞서 그 뉴스 브리핑에서 다뤄서요. 요 대법원 문제 좀 여쭤볼게요. 대법원이 채무자의 예금자에게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이것을 압류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한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원칙. 이런 걸 다시 확인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2005년도에요. 예. 민사집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예. 종전에는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최소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딱 결정을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A 대부업체가 B은행을 상대로 추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그러니까 B은행이 채무자들의 그 예금 잔액 중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220원 그러니까 3,220원을 이제 예금을 해놨는데 다 가져갔으니까 150만 원 돌려주고 3,220원을 대법원이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한 달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를 이제 압류하지 못한다고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대통령령이다. 그 금액이란 15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채무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는 거에 대한 압류나 추심 명령은 무효다. 다시 한번 도장 꽝꽝 찍어서 확인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